네, 안녕하세요. 짬비입니다. 이 두 번째 영상은 2장 경비업의 허가인데 이게 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끝나는 게 좋고요. 어려운 파트고 여기가 근간이 되는 파트다. 근간을 잡으면은 나머지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이 쉽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한번 같이 기본 이론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경비업의 허가 등. 자, 4조 경비업의 허가. 자, 허가란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허가란 무엇인가? 허가란 부작위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적 명령행위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학교 같은데 보시면은 학교 주변에는 노래방, 또 술집, 주점 이런 거 우리 학업에 있어서 학생분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유혹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업무 아니면 공공 목적을 위한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없게 해놔야겠죠. 왜? 뭐 공공을 위해서 내가 여기 통제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무데나 노래방 지어버리면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요. 그런 거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요. 요건을 갖추어야지 이제 경비업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법조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해서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경찰청장, 그냥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 부산에서 경비업을 하려면은 부산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라, 이런 뜻이겠죠.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사람은, 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춰서 와라.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그리고 또 시설경비 업무만 하나 나와 있는데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교육장을 포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이런 거 있죠. 보면 허가 요건은 경비업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왜? 아무나 경비업을 하면 안 되고 아무나 경비업자를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중요하니까 대통령령 이렇게 기준을 잡자고요. 경비업법과 관련된 허가와 관련된 요건들은 중요하니까 대통령령 이렇게 외우시고요. 돈, 우리 1억 원 엄청 큰 돈이죠. 그 돈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감에 있어서 소비라는 근간이 되고, 또 돈은 따로 외우셔야 돼요. 돈은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인력, 그리고 또 시설, 장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력, 시설, 장비를 따로 묶어서 외우시고요. 자본금을 따로 또 외우세요. 그래서 인시장 이렇게 세 개를 외우시고 묶어서 자본금 따로 외우시고, 자본금은 중요하니까 대통령령, 나머지도 요건이니까 대통령령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게 절차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구나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대통령령이 뭔데, 너가 뭐길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건 경비업법 시행령 3조로 가면은 알게 됩니다. 허가 신청 등.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또는 변경을 하는 사람은 변경 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세 단계까지 가네요.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우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기준에 따라서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에서는 그러한 요건에서 또 여러 가지 서류는 또 행정안전부령으로 하면은 절차를 많이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겠죠. 대통령령보다는 덜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벌써부터 이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나오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그렇게까지 행정안전부령, 대통령령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해요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맞춰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준을 정하자고요. 앞으로 나올 때마다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자, 서류라는 말이 나오면은 행정안전부령, 서류라는 말이 나오면은 행정안전부령, 비슷한 것들이 나와도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외우자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예외가 있어요. 하나 예외. 이제 기계경비와 관련된 서류가 있어요. 기계경비와 관련된 서류. 그것은 대통령령이다. 알겠죠? 그럼 우리 지금 벌써 3개 나왔죠? 돈, 요건 이런 거 중요하니까 대통령령. 서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외우고, 기계경비업자와 관련된 서류는 중요하니까,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기계경비업자와 관련된 서류는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서류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게 허가권자는
시도 경찰청장입니다. 어디의 시도 경찰청장? 이제 경비법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장. 그런데 이제 서류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무한테나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 그 시도 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경찰청장 또는 뭐 부산시 내 중구 아니면은 북구, 금정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정구 경찰서장 아니면은 뭐 북구 경찰서장 이런 사람한테 제출하면 되겠다. 또 이 서류 관련돼서 이렇게 제출받은 서장은 기간은 무조건 지체 없이 이렇게 통일해서 세 개 묶어서 외우시면 돼요. 자, 서류 나왔죠. 서류는 뭐다? 행정안전무령.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기계경비업자는 대통령령 이렇게 외우시고요. 또 서류니까 원래 허가권자는 누구다? 시도 경찰청장인데 예외적으로 이 서류 관련된 거 나오면은 또는이 가능하다. 또는이 가능해서 경찰서장한테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라? 지체 없이 시도 경찰청장한테 보내라. 누가? 관할 경찰서장이, 소속 경찰서장이 보내라. 이렇게 외우시고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실 텐데 시도 경찰청장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나중에 가면은 뭐 관할 경찰 관서장, 허가관청 이라는 말과 발음 좀 이상하네요. 허가관청이라는 말과 또 경찰청장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외우시고요. 표를 또 행정안전무령, 대통령령 외우듯이 표를 만들어서 외워야지. 이러면은 더 까먹어요. 알겠죠? 더 헷갈리니까 저랑 같이 꾸준히 자연스럽게 나가면 외워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보시고 또 공부하는데 까먹었다. 그럼 이렇게 첨언으로 제가 또 혹시 몰라서 달아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하고요.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보내라. 허가 신청 보내는데 우리 너 요건 갖추고 있어? 무슨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아 그래? 그게 뭔데? 보면은 이제 여기도 2항에 나와 있죠. 경비법 시행령 3조 2항.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 신청서와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 별표 1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 A4용지 한 장 분량되는 이 기준표를 여러분들이 또 외워야 되고요. 이 표에 따라서 갖춘 거. 이 표가 대통령령에 있다. 시행령에. 알겠죠? 하고요. 근데 이 표인데 이 표를 못 갖추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일반 경비원 20명. 이게 20명이라는 사람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못 모으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이게 연말이 되면은 보통 경비업 도급이 1년마다 갱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경비주소서 있고 나 경비주소 이번에 땄네? 내가 경비업 제의를 한번 차려봐? 이랬는데 마침 또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경비업 도급 이제 낙찰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더 싸게 해서 누가 더 품질 좋은 서비스를 해서 낙찰할 것인가. 근데 내가 아파트 주민이니까 나한테 유리하겠네. 내가 차라리 여기서 시설 경비업무를 하면서 관리도 하고 돈도 벌어보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는데 20명이 바로 구해지나요? 또 이 20명에 따른 뭐 시설, 교육장도 따로 여러분들 만들어야 되죠. 또 이 교육장이란 게 그냥 건물만 있으면 안 돼요. 뭐다? 의자, 책상, 뭐 파워포인트를 비출 수 있는 컴퓨터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갖추려면 돈이 제법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못 갖추죠. 또 복적 분단이라고 해서 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이것도 언제 맞출 거예요?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보를 할 수 없으니까 바로 한 달이라는 기간을 줄게. 대신에 확보 계획서를 해서 너가 뭐 1주차에는 교육장을 구하고 2주차에는 20명을 구하고 3주차에는 복장, 경적, 단복, 분사기를 다 구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서를 써와 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받고 나서 1월 이내 1년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요. 지체 없이도 아니고 1월 이내. 1월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나중에 행정처분 가면 영업정지 빼고는 1월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또 이제 청원경찰법 가면은 배치 허가와 관련돼서 청원경찰 배치 허가와 관련돼서 1월 이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논의를 하고요. 경비업법이니까 시도 경찰청장에 확인을 받아라. 알겠죠? 여기서 너무 안 외워진다고 너 무슨 말 하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어차피 나중에 쭉 내려가면은 우리 한 5페이지 정도 더 푸시면은 이제 문제 60문제 정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4조와 관련해서 이거 풀고 나면은 외우기 싫어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알겠죠? 쭉 나갑시다 다시. 그러면은 이제 이 표를 외워야 되는데 이 표는
한번 지금 눈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별거 없어요. 일반 경비원과 경비주사 한 명이 필요하구나. 근데 법에서 아까 우리 봤죠? 어떻게? 경비업법 20명 이상 및 경비주사 한 명 이상이구나. 근데 경비업무 외 경비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네. 그게 뭐다? 이거다. 이 무술 유단자인 일반 경비원은 5명 이상이 필요하고 또 일반 경비주사 한 명이 필요하네. 마찬가지로 신변보호 업무도 똑같고요. 기계경비업무만 좀 달라요. 이제 전자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0명 이상. 특수경비원도 시설경비업무와 마찬가지로 20명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자본금의 경우는 다 똑같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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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인데 특수경비업무는 이제 3억. 네, 이게 많이 완화가 된 거예요. 알겠죠? 원래 5억이었으니까, 원래 5억이었으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위에 있는 이 자본금 원래 1억 원인데 옛날에는 또 이거 완화가 돼서 5천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5천만 원으로 떨어뜨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경비업체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규제가 강화돼서 1억 원. 야, 규제가 강화되고 완화된 것까지 알아야 돼? 물론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알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혹시 심심하시면은 엄청 옛날 기출 문제를 푸시게 되면은 뭐 2002년도, 2004년도 그때 당시 거 푸시게 되면은 지금 기준에 맞춰서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것도 오답이고 이것도 오답이 이렇게 되실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나머지 장비만 이렇게 좀 외우면 되고요. 이 표를 계속 보시는 것보다는 몇 번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판에 일단 하나를 어떻게 요령을 한번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쓰세요. 알겠죠? 예, 하고요. 이렇게 표를 만드실 때 이렇게 줄을 많이도 쓸 필요 없어요. 5개 쓰시고요. 5개? 맞나? 5개를 딱 그리시고 이렇게 A4용지 반의 반? 반의 반 정도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아까 우리 두는 어떻게 외웠죠? 인시장 외웠죠? 인시장 또 자본금. 인시장은 어떻게?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확보 계획서를 내고요. 원래는 허가 받을 때 갖추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외우고요. 뭐 이것도 시, 호, 신, 기, 특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시호, 신기, 특 하고요. 인력 같은 경우에는 20명 필요하고 1명 필요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명 필요하고 1명 필요하고 얘도 5명 필요하고 1명 필요하고 얘도 5명인데 자격증 5명 대 이제 총 인원은 10명이구나. 그리고 경비주사 1명 필요하고 얘는 20명 1명. 이렇게 보면은 벌써 인원 다 썼고요. 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준수를 이상하는 뭐 가령 시설 경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비원이 20명이잖아요. 그럼 20명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겠죠. 기준 인력 수를 갖출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하고요. 이제 기계 경비 업무만 시설이 하나 더 추가돼요. 뭐가? 관제 시설. 예,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복적 분단 이렇게 외우세요. 복적 분단. 사람들이 뭐 북적북적 돼서 교육받느라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니까 분단을 좀 나누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뭐 복적 분단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이거는 단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단이 단검이 아니라 단봉입니다. 단봉 알겠죠? 그래서 복장, 또 경적, 분사기, 그리고 단봉 이렇게 필요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 20명이니까 각각 20개씩 있어야겠죠. 기준 인력 수 이상이어야 되니까 하고요. 이제 호송 경비는 이제 복적 분단 외에도 2개가 더 필요해요. 이제 호송 경비는 돈을 날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송용 차량, 호송용 가방 이렇게 필요하고요. 신변보호 경비 업무는 정장 입죠. 정장. 우리 나중에 경비업법을 계속 공부하시면은 복장을 신고 받아야 돼요. 우리 경찰은 사법 경찰관 말고 그냥 교통 경찰관 분들이나 뭐 파출소 지구대에 있으신 분들 보면은 경찰관 복을 입음으로써 경찰임을 알잖아요. 그죠? 그럼 경비업체가 나름 힘있고 공신력 있어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찰관의 복장을 딱 똑같이 입으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사칭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경비업법상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어떻게? 경찰관의 복장과 또는 군인의 복장, 죄송합니다. 또는이 아니라 밋이겠네요. 밋. 이 경찰관 및 군인의 복장과 전혀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해서 신고를 해라. 누구한테? 시도 경찰청장한테. 그래서 이 경비업 같은 경우는 보통 복장에 제한이 있는데 정해진 복장만 입어야 되는데 이 신변보호 업무는 여러분들이 경호원임을 알면은 이게 대외 이미지를 하락시킬 수 있거든요. 경호학을 공부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복장을 조금 완화하자 해서 얘는 적분단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동일하고 이제 기계경비시설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별 2대. 예, 기계 차량이 필요하겠죠. 출동하려면 출동 차량이 2대가 필요하고요. 세대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또 우리 감송수관이란 말을 기억하나요? 감송수관. 그래서 감지기, 송신장치, 수신장치, 수신장치, 관제시설 이거를 앞문자를 따서 감송수관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는데 관제시설이 나왔으니까 감송수 이게 필요합니다. 특수경비업무는 똑같고요. 똑같고 예외적으로 무기가 20정 필요하다 아니죠. 왜냐하면 무기는 경비업자가 가질 게 아니라 시설주가 가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넘어가고요. 여기는 1억, 3억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완성본을 쓰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겠죠. 간단하게 이 정도로 쓰시면 되고요. 이거를 3-4번만 쓰면은 되는데 매일 쓸 필요도 없어요. 제가 또 서브노트나 이런데 빈칸으로 또 던져 드리거든요. 그거를 좀 꾸준히 자주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쓰기 싫다. 빈칸 채우기로라도 보세요. 알겠죠? 빈칸도 채우기 싫다. 그러면 문제라도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별표 1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비고라는 게 있어요. 비고. 우리 풀어 써야 되는 용어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무술유단자는 우리 무술단체가 엄청 많은 거 알죠? 여러분들. 사설 무술단체가 엄청 많은데 우리 자격증만 해도 국가 자격증 아니 민간 자격증 이렇게 나뉘잖아요. 공신력 있는 게 뭐죠? 국가 자격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술유단자도 공신력 있는 무술유단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법에서 무엇이냐? 자, 무술유단자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단체가 당신은 유단자입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따른다는 거 중요하고요. 중요하다기보다는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법 관련된 거 비슷한 게 우리 여기 전자통신 분야 기술 자격증 이것도 우리 국가 자격증이어야 공신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 이거 헷갈리게 문제 내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전자 및 통신 분야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고요. 이 호송용 차량과 현금 호송백은 기준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은 대표가 우리 호송경비업 보니까 엄청 빠르게 돈을 나눌 수 있다. 우리 포인트는 이거다. 해서 스포츠카 10억짜리 스포츠카가 우리의 호송경비 업무 차량이야. 물론 좋지만 경비업법상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테러나 이런 거 방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경고성과 안전성 그리고 또 무선 통신 시설과 경보 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호송용 차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굳이 또 틀리게 내려고 한다면은 녹화 시설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겠죠. 경보 시설입니다. 경보 시설. 현금 호송백은 이제 또 현금이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해서 경보 시설을 갖춘 거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포인트가 이거라 그랬죠. 우리 특수경비업무 하려면은 3억 원이 필요하고 가령 시설경비업자가 특수경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1억 플러스 2억을 해서 3억을 맞추고 또 시설경비업자가 호송경비 업무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1억 원은 이미 갖추고 있는 거니까 굳이 2억을 안 만들어도 된다. 1억 원으로도 충분하다. 하면 되고요. 이렇게 두문으로도 써놨으니까 가끔씩 보세요. 이렇게 해서 시행령을 다 봤다면은 시행규칙으로 또 나옵니다. 시행규칙은 또 너 왜 나오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 받아라. 자, 이거는 이 별표는 허가 기준이었다면은 이거를 갖춘 채로 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까지 총 3가지를 해서 허가를 신청해라. 그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서류는 뭔데? 이거는 또 두문부터 말씀해 드리자면은 정관 임원 인시장 확보 계획서. 자, 아까 우리 인력 시설 장비는 어떻게 해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만 확보 계획서를 내라. 정관 임원 인시장 확보 계획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임원의 증명사진 이 정도까지 말장난 나오지 않고 임원의 이력서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관 임원 인시장 확보 계획서. 제출받은 사람은 이제 여기 보면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이 이거를 제출받겠죠. 그런 경우에는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표의 주민등록증 확인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다. 등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법인격체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도 이제 주민등록증 같은 사항을 기록한 거, 뭐 공시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병원 가면은 여러분들 이름 입력하면은 쭈쭈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정청에서도 법인의 이름 등록하면 쭈쭈쭈 나오기 위해서 등기사항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라. 제대로 된 법인인지 확인을 해라. 그리고 또 시행령 또 가보면은 이제 허가 절차가 나와요. 이거는 허가 요건이라고 한다면은 허가 신청 등의 요건이라 한다면은 시행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이제 이 사람이 임원 중에 결격 사유, 이렇게 법인은 임원이 3명인가 필요하거든요. 3명인데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임원이 2명, 1명이 되면은 법인이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비업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법인만 할 수 있다. 근데 법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허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되어서 올바른 법인을 만들어서 잠깐만요. 그러면은 법인을 왜 3명 결격자가 있으면 아예 법인 자체를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달라요. 왜냐하면 경비업법은 공공을 위하기 때문에 경비업법상 법인의 임원 결격 사유가 따로 경비업법에 나와 있고요. 통상 이제 민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 사유는 또 다릅니다. 물론 경비업법 법인의 임원이 되려면은 그 두 가지가 다 적용이 안 되는 엄청나게 깨끗한 사람이어야겠죠. 자, 다시 나가 봅시다.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 사람이 있는지 유무, 또 인력 시설 장비 및 확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요. 경력 신용 등을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검토하고 허가한다가 아니라 이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뭐 그 정도까지 말장난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게 허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또 거쳐서 누구를 주사무소로 관할하는 법인의 주사무소로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서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제 거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쳐라는 말이 나오면 뭘까요? 감독자가 좀 더 많아지는 거겠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경비업법이나 성경찰법 통틀어서 4가지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4가지가 무엇이냐? 경비업법 허가 시 이제 서장을 거쳐서 경비업자에게 줘라 허가증을. 또 보안 측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제 경찰청장을 거쳐서 측정 기간에 요청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무기 대여 시에도 지방 경찰청장이 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시설주에게 무기 대여를 해줘라 이런 게 있습니다. 초원경찰 배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원경찰 배치가 되면은 그 배치 구역에 대해서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서장을 거쳐서 허가를 해줘라, 신청을 해라, 뭐 이런 파트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또 짠비가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쭉쭉 나갑시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지금 안 나와요. 다만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것도 외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막 계속 살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기준은 제가 정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 잡고 빠르게 합격 점수를 만들고 그때 더 붙이자. 뼈대를 잡고 살을 더 붙이자. 알겠죠? 사망.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 쓰게 됐다. 자, 상식적으로 잃어버리면 허가증이 없겠죠. 그러면은 사유서를 써서 줘야 되고요. 못 쓰게 된 허가증은 이제 뭐 젖었다거나 꾸깃한 허가증은 갖다 주면 되겠죠. 이거 저 못 써요. 새 걸로 발급해 주세요 해서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도 서류니까 서류죠. 서류는 어떻게 해라? 주사무소로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요.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라? 서장이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경찰청장한테 보내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끝나고 법으로 다시 옵니다. 경비업법으로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 신고 사유라고 있어요. 이제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신고 사유라는 의무가 또 생기게 됩니다. 알겠죠? 누구에게 신고를 하느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시도경찰청장은 영업 관련 신고를 하면은 배치 신고 관련된 거는 누가 하냐? 관할 경찰 관서장이 합니다. 관할 경찰 관서장. 다시 시도경찰청장과 관할 경찰서장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고요. 두문으로 외우면 어차피 구분될 거거든요. 자, 두문은 어떻게 외울 거냐? 폐유 7 명대임 사출관 신입회 특계종 대통령령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정관의 목적이구나 이 정도까지 외우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외워보자고요. 폐휴 7 폐업 휴업은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명대임 법인의 명칭 대표 임원을 변경한 때 또 명대임 사출관 사무소 출장소 관제시설을 이전 신설 폐지한 때 특계종 특수경비업무를 개시 종료한 때 그리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그게 뭐니? 정관의 목적을 뜻합니다. 하고요.
이렇게 신고에 관한 것도 중요하겠죠. 영업의 신고니까. 그러니까 뭐 허신절기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신고 관련된 건 중요하니까 대통령령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또 대통령령 나오는 것이 뭐였죠? 이제 허가 신고 관련된 거랑 허가 관련된 거 요건 나왔고요. 서류 관련돼서 행정안전부령 나왔죠. 근데 서류인데 기계경비주도사 다시 기계경비업자의 서류는 중요하니까 대통령령. 뭐 이렇게 지금 네 가지 나왔네요. 네 가지 기준을 잡고 갑시다. 자, 왜 이걸 또 제가 폐휴 7이라고 해서 7은 없는데? 야, 사망에 7호가 어딨어? 7호가 어딨니? 6호까지가 끝인데? 7호는 없고요. 7일 이내란 뜻입니다. 7일 이내. 그래서 나머지를 구분한 이유가 얘네들은 이 사유가 발생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폐업 휴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누구한테? 시도경찰청장한테. 근데 이거 대통령령으로 또 정하잖아요. 자, 왠지 보시면은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가 받을 때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보시면은 변경 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뭐 주사무소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말을 좀 더듬어 죄송합니다.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왠지 여기도 좀 적용되지 않을까요? 어디에? 우리 신고할 때 적용되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봅시다. 자,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 1항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 7일 이내에 폐업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해서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비슷하네. 왜 비슷하지? 서류니까. 자, 이거 말고도 우리 나중에 복장 신고나 차량 신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도 똑같아요. 원래 신고권자는 누구다? 무조건 시도경찰청장인데 그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서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무조건 지체 없이 소속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한테 보내야 한다. 휴업을 한 경우는 동일한데 휴업을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끝나고 다시 하려는 사람과 또 휴업 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 경우에는 둘 다 그 기간이 도래하고 나서 영업을 다시 했으면은 재개하고 나서 재개했구나. 제가 재개를 했습니다. 끝나고 다시 휴업 기간이 끝나고 재개한 거니까 휴업 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7일 이내에 하면 되고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 이 두 가지. 어쨌든 두 가지구나.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게 이게 전에 하는 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배치허가, 집단민원 현장의 배치허가, 또 집단민원 현장이 아닌 장소의 신변보호 경비 업무와 특수경비 업무 같은 경우에는 배치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배치 신고를 하면 돼요. 자, 배치하기 전은 뭐가 있다?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허가를 받을 때, 그 전에 48시간 전에 배치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특수경비업과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와 또 특수경비업과 특수경비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와 집단민원 현장이 아닌 장소에 신변보호원을 배치할 때에는 배치하기 전에 배치 신고를 하여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넘어가고 또 이제 우리 출장소가 뭔데?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정 지역 안의 경비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영업 거점을 말하며 지점지사 또는 사업사 등의 장소로 한다. 또 우리 다시 신고사에 외워볼까요? 폐유칠, 명대임, 사출관, 신입회, 특계종, 대통령령. 여기서 대통령령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 대통령령이 뭔데? 라고 하는 게 정관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럼 또 정관의 목적은 뭐야? 정관의 목적은 여러분들 뭐 주민등록증 보면은 주민번호 말고도 뭐 주소지 나와 있고 이름 나와 있고 아니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고 또 뭐 있죠? 뭐 주소 이전 내역이거나 사진도 나와 있고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통상 정관의 목적이라 하면은 이 허가받은 영업, 하려는 영업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정관의 목적은 영업이구나. 우리 경비업을 하려면은 이게 허가와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영업 허가와 관련된 거니까 뭐 어떤 영업을 하니 보겠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그래서 2호부터 6호까지의 사유는 30일 이내다. 얘는 7일인데 2호부터 6호 보면은 폐휴 1호는 7일인데 나머지 2항에서 6호는 30일 이내를 말한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마지막으로 4조의 2 허가의 제한까지 가봅시다. 경비업법 4조의 2 허가의 제한.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체가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 제한 없고요. 무조건 안 돼요. 가령 뭐 S 경비업체가 있으면은 그 S 경비업체를 따라가면 안 되겠죠. 사칭의 위험성도 있으니까. 또 사망 2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순서를 바꿔서 3항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5년이고요. 2항이 10년입니다. 5년 사유가 짧으니까 더 외우기 쉽겠죠. 5년은 19조 1항 이거 제가 줄을 쳐놨는데 이거 중요해요. 문제 자체가 자 경비업법상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은 무엇이며 제19조 1항 2호는 무엇이며 7호는 무엇인가. 말도 더듬는데 죄송합니다. 잘 안 말하는 단어들이라서 제19조 제1항 제2호는 무엇이며 제19조 제1항 제7호는 무엇인가 라고 문제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순서를 섞어서 낸단 말이에요. 틀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2호는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거고요. 7호는 경비 업무를 벗어난 업무를 한 거예요. 둘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일단 들어봐봐요. 2호는 살짝 왜 2호는 왜 2호는 왜 이회수 소설가가 좀 떠오르지 않나요? 이회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호는 칠자가 경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경비 업무를 벗어난 경비 업무를 벗어난 기억이 떠올라서 어거지를 쓰지 마라. 억지로 외우게 하지 마라. 안 돼요.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회수 경비 업무를 벗어난 이렇게 두 가지로 외우시고요. 차이를 알려드리자면은 자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은 안 되겠죠. 허가받지 않은 업무를 하는 거니까. 무슨 뜻인데 그게?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시설 경비 업무를 허가받았어요. 근데 신변보호 경비 업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은 합법적으로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경비원은 있고 뭐 당장 허가받을 요건은 안 되네. 경비원 20명인데 이 20명이 다 무도 단증이 없네. 신변보호 업무 이거 들어온 거 돈 벌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그 김씨 당신 무도 단증이 없지만 여기 신변보호 좀 해줘요 저 사람. 이렇게 하는 순간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했으니까 허가받은 거 안 했으니까 당신 허가 취소. 또 그리고 7호는 무슨 사유냐? 7호는 경비 업무를 벗어난 이거는 경비 업무는 뭐예요? 우리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을 방지하거나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때린다면 뭐예요?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을 발생시킨 거죠. 예? 그런 거를 경비 업무를 벗어난 업무라고 합니다. 알겠죠? 또 그럼 청소는 어디에 포함되나요? 청소는 청소업이라고 업무가 있죠. 그럼 허가받은 업무가 경비업이라면 허가받은 경비업이라면 경비원한테 청소를 시킨 거는 외 업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제 어떠한 경비원도 다 그걸 못하죠 청소를. 근데 이게 또 주택관리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바뀌게 되면은 뭐 단체 다세대 주택에 한해서는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지속적으로 짬삐 카페에서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 문제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다 안 돼. 지금은 다 안 돼. 지금은 싹 다 안 돼. 예, 알겠죠. 이회수 안 되고 벗어난 업무 안 돼. 경비 업무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 업무 안 되고 경비 업무 벗어난 거 안 돼. 무조건 이렇게 외우세요. 그렇게 해서 벗어난 사유로 취소가 됐대요. 경비업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임원 이걸 바꾸거나 아니면 뭐 법인의 명칭을 바꿔도 안 된다. 5년 동안. 법인은 남아 있어야겠죠. 왜? 다른 업무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경비업 외에도 뭐 청소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주차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것까지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법인을 날릴 수 없고 경비업의 허가만 취소시킨다 이거예요. 허가를 못하게만 한다. 그래서 5년이고요. 언제부터? 취소가 된 날부터. 이것도 문제 치졸하게 내면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뭐 마지막 영업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안 나왔고요. 모의고사나 다른 뭐 메이저사의 모의고사, 심화 문제집 이런 거는 틀리라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짬비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접하시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말아라. 알겠죠?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럼 10년 사유는 뭘까요? 이 허가가 취소된 법인이랑 동일한 명칭으로 10년간 제한이 된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이거 좀 큰 산을 하나 넘었거든요. 예, 어려운 사이인데 순서가 최대한 진짜 풀어쓰고 만약에 작년에 짬비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올해 이 영상을 보시면 와, 이 사람 진짜 좀 쉽게 풀어섰구나. 좀 가볍게 잘 알려줬구나 이번에는 이렇게 아실 거예요. 35분이라는 좀 귀중한 시간을 제가 또 뺏어서 정말 죄송하고 다음엔 더 짧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일단 OX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